내 몸값을, 연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업계 1위 회사로 이직하며 제 연봉을 15% 정도 올린 경험이 있고, 제 주변 친구들이 이직을 할 때 자소서를 봐주고 모의 면접을 해주는 등 도움을 줘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을 합격하며 연봉이 몇 천씩 뛰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회사로 이직한 저나 제 친구들이 전 회사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근무했는지, 또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이력서에 끌어내 합격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별다른 추가 자격증이나 대단한 스펙 없어도 내 몸값과 연봉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 회사에서 성장 지향적인 마인드셋으로 업무에 임하고, 또 주기적으로 경력 기술서를 업데이트해서 내가 잘한 일들을 정리해두고, 이직을 마음먹은 순간부터는 그것이 내 사이드 잡인 것처럼 시간을 투자해 공고를 찾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나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받은 만큼만 대충 일하겠다든가, 자리에 앉아만 있어서 시간을 때운다든가, 미룰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모두 타인에게 밀어서 내 일의 양을 최소화한다든가 하는 태도는 나의 커리어를 쌓는 데 좋은 마인드셋이 아닙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5년 정도 하면서 직무 특성상 유관 부서, 협력업체가 많은 부서라서 정말 다양한 규모의 회사에 있는 다양한 직급의 직장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에 어느 직급에 있는 사람들인지에 무관하게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정말 본인 일처럼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나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20, 30%도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직에 성공하고 승진해서 높이 올라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회사는 그런 인재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하루하루 일하며 시간이 흐르고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스스로 그 전에 비해 내 업무 역량이 올라갔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실제로 성장한 내 업무 역량을 경력 기술서에 풀어낼 수 있고, 동시에 그로부터 얻게 된 자신감이 이직할 때 면접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점은 내가 스스로 성장한다는 사실 외에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해준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직장인임에도 직장인이 아주 대단한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석사, 박사 이상이 필수적인 연구직이라든가 등등 보다 공부가 많이 필요한 전문적인 직무들도 있겠죠. 그치만 대부분의 직무들은 1인 기업으로 시작한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대표 개인의 절대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이 부분은 누군가에게, 또 이 부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씩 맡기며 회사라는 형태가 되어 직무가 나눠지게 된 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맡은 직무는 결국 회사의 어떤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게 회사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나는 잘하는 사람이 돼요. 경력 이직의 경우 내가 직접 지원을 한 경우에도 레퍼 체크를 하며 현 직장 사람에게 연락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업계 지인을 통해 스카웃을 받는다든가 하면서 인맥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나를 좋게 평가해준 사람들이 내 이직에 도움을 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내 회사 커리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말 내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직관적인 예시지만, 만약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담당자라고 해보겠습니다. 회사 돈으로 광고비도 써보고 회사 물건도 팔아보고 스마트 스토어 운영해보려고
유료 강의를 듣고 배워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직무에 있든 대부분 비용을 사용하실 텐데요. 회사 돈으로 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직 사회초년생이시라면 당장의 연봉이나 회사 규모, 복지보다는 커리어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직에 성공한 제 친구들 중에서는 매출액이 200억도 안 되는 회사에서 매출액이 몇십 조인 대기업으로 이직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동기들 중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했고 실제로 회사에서 인정받아 상을 받기도 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는 게 베스트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커리어를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동시에 본인에게도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3년 만에 1억이 넘는 돈을 모으고 부동산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게 돈 모으는 것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던 저도 제 재테크 지식을 늘리기 위해 책을 구입하거나 유료 강의를 듣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썼던 돈들은 지금도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회초년생 때 내 지식을 쌓고 나를 성장시키는 데에 쓴 돈은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났을 때 더 큰 이득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만약 어떤 걸 새로 배우려고 하실 때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왕이면 커리어에 도움이 되시는 걸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배우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그걸 배우시면 되고요. 만약 없다면 아무거나 무작정 열심히 하기보다는 우선은 내 커리어에 뭐가 도움이 될지를 고민해 보세요. 물론 뭐든 배워서 무의미한 건 없습니다. 그치만 예를 들면 내가 국내 영업이라면 외국어를 공부하기보다는 문서 작업이나 발표 역량을 키우는 게 좋겠죠. 이왕 열심히 하는 거 방향성도 잘 정하고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장지향적인 마인드셋으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나를 정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경력 기술서를 업데이트 해줘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 먹고 이제부터 지원해야지 라고 하기도 전에 미리 경력 기술서를 업데이트 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잘 기억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기억이 흐려지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러서 한 번에 정리할 게 많아지면 오히려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6개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한 업무들을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업무를 정리할 때는 각각의 업무에 대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성과를 달성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또 달성한 성과에 대해서는 몇 % 성장 등 수치화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력기술서 작성법들은 이미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영상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력기술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업무일지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파워제이이다 보니 노션을 활용해서 그날그날 업무일지를 자세히 쓰고 있는데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냥 메모장에 업무일지를 작성하면서 그날 업무를 다 하면 아예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업무를 했다는 건 내가 기억을 해야만 하게 되니까 대단한 양식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했다는 걸 목록에서 볼 수 있도록 지우지만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회사에서 다양한 이유로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제 나의 성장이 정체되어 이 회사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처우나 복지가 심각하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 이유로 결심이 쓰셨다면 이제부터는 공고를 정말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업계 밖으로의 이직이 힘들어 업계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업계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직무라 모든 업계의 공고를 다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공고를 매일 본다면 생각보다 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공고를 모두 다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역, 기업 규모만 필터링을 건 뒤에 최신 순으로 정렬해서 모든 공고를 놓치지 않고 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내가 정말 지원할 회사들을 스스로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고에 비해 내가 약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정말 가고 싶은 회사면 지원해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만 3년 이상의 경력직을 뽑는데 내가 2년 2개월 차다? 그래도 경력이 일치하고 정말 원하는 회사라면 지원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기업 계열사에서 만 3년 이상의 경력직을 뽑는 자리에 만 1년 정도 됐을 때 지원을 했었고 서류 합격을 해서 면접까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면접을 잘 못 봐서 떨어졌지만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왔다면 이미 충분히 대단한 인재이니 너무 겁먹지 말고 도전해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몇 번의 서류 탈락이나 면접 탈락을 겪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상처받거나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회사가 나랑 좀 안 맞다거나 운이 좀 안 따라줬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결국 채용이라는 건 내가 지원한 부서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것 뿐이에요. 그저 잘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못난 사람도 아닌 거고 어차피 떨어진 이유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추측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직을 시도하시는 분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알려주고 싶으신 점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재테크 도우미로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